Tell me pretty lies, look me in the face. Tell 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 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에서 17년째 근무하고 있는 RNGR입니다. 오늘은 CT MRI로 이어가기로 했죠. 우선 다 아시겠지만 정의부터 보고 가죠. CT는 컴퓨티드 토모그래피, 컴퓨터 단층 촬영이고요. 인체의 여러 각도에서 방사선을 투과하면서 연속적으로 X선 단층 촬영을 하여 인체 단면에 대한 방사선이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구하고 정상과 비정상적인 정보를 컴퓨터로 분석하고 이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검사이고요. MRI는 마그네틱 리소넌스 이미지, 자기 공명 영상이죠. 자기는 자석 성질 같은, 공명은 울림이란 뜻이죠.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직경 50에서 60cm의 커다란 통으로 만든 자석 장치에 눕히고 고주파를 발생시켜서 인체에서 발생되는 신호를 모아서 컴퓨터로 계산하고 인체의 모든 부분을 3차원 영상으로 보여지게 하여 질병의 유무를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저는 CT MRI 검사에 대해 가장 궁금했던 것이 CT와 MRI의 차이가 뭐길래 어떤 때에는 CT를 찍고 어떤 때에는 MRI를 찍을까 였고요. 그리고 어떤 때 금식을 시키고 어떤 때에는 금식이 필요 없고 또 어떤 때 18게이지를 잡고 어떤 때에는 필요 없고 하는 차이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조영제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샥을 일으킬 정도로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걸까 또 궁금했었죠. 저만 궁금했을까요? 우선 간단한 답이 가능한 것부터 하고 가보겠습니다. 6시간 이상 금식은 왜 시킬까요? 소화기관의 경우 소화기관이 계속해서 운동하고 있다면 원래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게 되고 음식물이 실제로 문제가 있는 조직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인 울렁거림증이나 구토가 있을 때 음식물이 역류하여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위험도 있기 때문이고요. 소화기관이 아니더라도 조영제 부작용 발생 시에 어떠한 처치든 빨리 시행되어야 하는데 식사를 한 상태의 환자에게는 각종 처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식을 시키는 것이 일종의 룰이 되어 있죠. 최근에는 소화기관 이외에는 음식물을 섭취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현실에서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복부 CT는 조영제를 사용하든 안 하든 금식이고 조영제를 사용하는 CT의 경우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18게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CT 조영제는 한 번 검사할 때 총 100에서 150cc를 초당 2에서 3cc 정도의 속도로 정맥으로 투입되는데요. 빠른 속도로 매우 점도 높은 조영제가 혈관으로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18게이지를 사용해서 IV를 스타트해야 되는 것이죠. 조영제가 필요 없는 대부분의 CT 검사의 경우는 18게이지 역시 필요가 없습니다. CT나 MRI 처방에 C2라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의사 선생님이나 선배 간호사 선생님들이 인원스 있어요? 또는 다이 사용한대요? 라고 물어보는 것들을 들어보셨나요? 컨트라스트 이넌스먼트라고 해서 조영 증강이라는 말로 나오던데 대비되는 것을 화질을 더 높여서 본다 라는 뜻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시려나요? 그리고 다이는 물들이다, 염색하다 라는 뜻인데요. 즉 조영제를 투여해서 좀 더 확연히 비교하게 한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넌스먼트를 위해 조영제 투여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처방에 C2라는 것이 보이면 18게이지 IV가 필요한 것이죠. 자, 금식과 18게이지 IV에 대한 답이 나왔죠. 우선 조영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하고 가볼게요. 이 조영제 속에는 요드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 요드는 X선을 거의 대부분 흡수해버린다고 합니다. X선을 흡수하는 물질은 CT 영상에서 흰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우리가 18게이지를 열심히 해서 검사실로 보내면 그 18게이지 라인을 이용하여 정맥으로 조영제가 주사가 되는 것이고 조영제가 혈관을 통해 퍼지면 그곳이 모두 하얗게 나타나는 것이고 일반 종양과 같은 것들은 회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라서 문제점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혈관이 많이 분포한 종양 종류는 악성암일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주변보다 더 하얗게 뭉쳐 보이기 때문에 병변을 찾아내게 됩니다.
정답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회색처럼 동그랗게 뭉쳐있는 종양은 악성이 아닐 경우가 많고, 악성암은 계속해서 혈관을 형성해서 번져나가고 더 하얗게 보이면서 선을 형성하고 있어서 악성암인지 일반 종양인지도 구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당연히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조영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임상에서는 굳이 모든 조영제를 알 필요가 없어서 저 역시 종류별로 공부하지는 않았는데요. 주로 파미레이, 옵티레이, 이오메론, 보노렉스, 옴니파큐 등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병동에서는 듣도 보도 못하는 이름이죠. 굳이 외울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조영제 부작용의 원인은 삼투압의 영향, 이뮤노글로불린 E 매개형 반응 등 다양한 기전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정 면역 반응에 의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도 지속되고 있죠. 결국은 완전하게 무엇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딱 결론 내리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조영제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화학 독성으로 히스타민을 유리시키고 이뮤노글로불린 E 매개 반응으로 아나필락틱 쇼까지 발생 가능합니다. 제가 60번 영상 히스타민 약물에 대해 설명드린 것이 있죠. 이러한 이유로 CT 시행 전 CTM 즉 페니라민을 우선 투약하기도 하고, 심한 부작용 경험이 있는 분들은 62번 영상으로 올려드린 덱사메타손까지 투약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조영제에 요오드 화합물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오드 농도와 입자수에 비례해서 체내에 주입되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되면서 순간 높은 삼투압을 형성한다고 해요. 적혈구는 이 높은 삼투압에 의해 용혈, 즉 혈구가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적혈구가 변형되면서 혈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체내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되면서 전해질 균형도 깨지고 신경 독성도 일으키고 신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결국 삼투 현상으로 신장에도 무리를 일으켜서 신부전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CT 검사 전에 반드시 크레아티닌, 즉 신장 청소율이죠. 이 수치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몇 가지 기전이 더 있지만 가장 큰 문제로 이야기되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고 합니다. 좀 복잡하죠?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많이 갔나 싶네요. 조영제 부작용 증상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소적인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가벼운 울렁거림증, 일시적인 화끈거림이나 열감, 두통, 어지러움증, 불안증, 입맛의 변화 같은 아주 약한 부작용들이 있고, 호흡곤란, 전신 두드러기, 아나필락시스 반응, 부정맥이나 경련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 이외에 IV 사이트로 조영제가 피부 조직으로 유출돼서 심하게는 괴사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하죠. 만약 IV 사이트에 문제가 생기면 익스트라버세이션 됐어요 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IV 했던 간호사는 정말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병동에서 18게이지 IV 후 10cc 시린지에 생리식염수를 담아서 좀 빠른 속도로 슈팅해봐야 하는 것이죠. MRI도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가돌리늄이라는 것이 포함된 것인데요. MRI 조영제는 CT 조영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환자는 주의해야 하죠. 최근에 MRI 조영제로 많이 사용되는 가돌리늄이라는 것이 뇌 침착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아직 유해성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죠. 사실 실전에서는 MRI 조영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MRI를 생각하면 조영제보다 어린아이 검사가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MRI는 엄청나게 큰 자석 통 안에 들어가서 고주파 원리를 이용하여 촬영되는데요. 어린이는 오랜 시간 가만히 누워있지도 못하고 시끄러운 MRI 기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을 재워서 시행해야 하죠. 잠을 잘 수 있도록 약을 먹여도 너무 쌩쌩하면 정말 한숨부터 나오죠. 그리고 잠을 자나 싶어서 MRI실로 몰래 데리고 가면 검사실 앞에서 눈을 반짝 떠버립니다. 바쁜 시간에 어린아이의 MRI 검사가 뜨면 정말 한숨부터 나와버리네요. MRI 검사는 폐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검사가 어렵다고 하죠. MRI는 30분에서 1시간, 길게는 그 이상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주선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 시끄러운 기계 속에서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폐소공포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RI를 찍는 동안 가슴이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요. 선망이 있는 노인이나 선망이 없더라도 오랜 시간 한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은 검사 중에 움직여서 검사가 실패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약 페이스메이커 같이 인체에 삽입된 금속 물질이 있다면 MRI를 시행할 수가 없죠. 일반 자석의 100배 강력한 자기장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가 망가지거나 몸 안의 금속이 피부를 뚫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틀니나 안경, 몸속의 치료 때문에 삽입된 핀과 같은 것들도 모두 환자와 보호자에게 잘 확인하고 검사실로 보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가위가 날아가서 기계에 붙어 고장을 일으켜서 수리비만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검사 중 휠체어가 날아가서 기계에 부딪혀서 며칠 동안 수리하느라 검사가 엄청 밀렸다는 얘기도 들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IV 널스를 담당하고 있을 때 조영제 MRI를 시행해야 하는 입원 환자의 IV 사이트를 확인하러 MRI실에 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때 기계가 멈춘 상태인데도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서 머리 망과 시계도 풀고 가위와 쇠로 만들어진 트레이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명찰이나 쇠같이 보이는 것들은 모두 밖에 두고 플라스타와 알코올솜, 엔지오니들 정도만 플라스틱 트레이에 어찌어찌 담아서 다시 손보고 나온 적도 몇 번 있었네요. 주의할 것들이 참 많죠. 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 CT와 MRI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CT는 X선을 투과한다고 했죠. 뼈와 단단한 조직 같은 것이 잘 보입니다. 그렇다고 연조직을 못 본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몸의 대부분의 장기는 CT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급성기 질환과 움직이는 장기는 오히려 CT가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급성기 출혈, 골절과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CT를 많이 시행하게 되기도 하고요. 흉부, 복부, 폐, 기관지, 심장 같은 것들은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는 장기라서 CT 활용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MRI는 CT보다 선명하지만 움직이면 정확한 영상을 얻어내기 어렵거든요. 검사실에서 검사 부위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장치들이 다 있는 이유입니다. MRI는 근육 파열, 신경 손상, 디스크 판독과 같은 것에 탁월한데요. 말 그대로 근육, 연골, 인대, 혈관 및 신경 등 연부 조직의 촬영 시에 더 세밀하게 보이기 때문에 CT에 비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MRI를 좀 더 많이 시행하게 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많이 길어졌네요. 그래도 대략 궁금한 점은 다 이야기해드린 것 같아요. 또 기회가 된다면 종류별 영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케이스 인계를 또 한 번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검사 종류에 대해서도 언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렌지아TV 오늘 하루도 무사히.